이 책에서 기존의 근대적인 문화규범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규범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화규범이 바로 지금 우리의 당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게 제시의 명상이 중요한 점, 깊이의 중요한 점이죠. 파트 3. 중요한데 당신이 나눌수록 주변의 아름다움과 의미로 채워진다라는 부분은 불교의 자비심이라는 개념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기존의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방식과 달리 독자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해줘요. 이게 제이셰트의 강점이에요. 개인적 차원에서 진짜 나를 찾을 수 있게 하는 행동 강령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평화를 위해 앞으로 꼭 만들어져야 할 새로운 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침으로서도 손색이 없다고 여겨져요. 이러한 내용을 전부 알아보려면 책 전부를 자세히 읽어야겠지만 그 일부분을 훑어보는 것으로서 이 책 수서자처럼 생각하기에 독후감으로 가름하려고 해요. 우선 개인적인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을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감정은 밀고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UCLA 신경과학자 앨릭스 호브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동시에 집중할 수 없다고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때 뇌는 도파민, 보상을 담당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고 우리는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하므로 감사하는 습관이 생긴다. 그럼 호브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을 감사할 대상으로 보면 뇌는 감사할 것을 더 많이 찾는다. 말하자면 선순환이다. 연구자들은 진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2006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 찬전 용사 중에 높은 수준의 감사함을 가진 사람들은 PTSD라고 그러죠.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더 낮다고 해요. 이별을 겪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면, 무엇이든 정서적인 큰 타격을 입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답이에요. 놀랍게도. 감사하는 마음은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도 영향을 미쳐요. 나쁜 감정들은 심장 질환을 비롯해 여러 만성 질환의 전조가 되는 광범위한 염증을 유발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그런 감정을 차단하기 때문이에요. 제이셰티는 기독교의 사랑과 불교의 자비심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각자의 개개인이 진짜 나를 찾을 수 있게 작용할 수 있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그는 선정 숙녀인 로시 조앤 헨리 팍스가 마음의 빈곤이라고 부른 것을 변환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물질적 빈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마음의 빈곤에 사로잡힌 사람은 나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며 자신이 받은 것을 깡그리 무시한다.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면 감사한 마음을 훼손하고 온전한 마음을 갉아먹는 정신적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은 보통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일회성의 감정 상태가 아니에요. 제이셰트는 베네딕트 수도의 다비드 슈타인들라스트의 논리를 단것이 인용해 감사하는 마음, 감정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해요. 슈타인클라스가 한 말을 재인용한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감사하는 마음이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그게 감사의 중요한 측면인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믿음이죠.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을 나는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되면 모든 순간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려면 잠시 멈춰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순간 내가 어떤 기회를 주고 있지? 이 순간이 나한테 어떤 기회를 주는가 이거죠. 그 기회를 찾아서 활용해야 되니까 그 기회에 감사하면서 활용하는 거죠. 제이셰티가 가장 크게 기여한 점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을 마음 챙김 명상에 성공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자비심의 실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다는 데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 나만의 가족을 만들어라라는 소제목으로 제시된 다음과 같은 해결책이에요. 가족 문제가 좀 문제가 있을 경우가 많죠.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싶다면 새로운 관계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나이가 몇 살이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족이 다 해줄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를 키워준 사람들에게서 어떤 것은 얻을 수 있지만 다른 것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만 인정해도 된다.
가족 중에 너에게 이롭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를 보호해도 된다.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하다. 가족에게도 다른 모든 사람을 대할 때와 똑같은 기준을 가져야 하고, 관계가 우렵스럽다면 그들을 멀리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가족을 더 넓은 세상에서 구할 수도 있어요. 가족에게 소홀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친구와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족이 된 친구가 있을 때 그러니까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가족을 늘리라는 거죠. 그러면 용서와 감사의 마음이 쉽게 찾아오는 거죠. 가족이 내 삶을 힘겹게 만들고 있다면 그렇더라도 내가 인류 전체와 연결될 수 있다면 치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면서 진짜 나를 찾을 수 있겠다면 기존의 근대 가족의 좁은 한계를 벗어나서 인류라는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포월이라고 그러죠. 감싸고 넘어가는 거죠. 기존의 가족들을 감싸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